이거 보니까 7월 내 달러 가치가 한 30% 가대평가돼 있어요. 네. 근데 이 30% 가대평가 있는 정도가 어떤 때냐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네네. 4분기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 내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좀 깊어지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지금 환율 1,350원은 뭐 너무 높다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시죠. 김영익 교수님 나오셔서요. 앞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올해 상반기부터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하나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모시면 네. 바로바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우리 주간전망대 처음 때부터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지난주에 큰 뭐 파도가 한번 쳤다고 할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네. 뭐 앞으로의 연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4% 빠지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물게 봤어요. 오랜만에 봤고 지금 3일 동안 뭐 나스닥이 1000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일단 뭐 교수님 아까도 한번 여쭤봤는데 잭슨홀 미팅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뭐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네. 뭐 인플레 걱정 안 했거든요. 헛발질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좀 강조하고요. 거기다가 저 가계 기업까지 고통을 치러야 돼, 생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보고 네. 이분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또 주가가 7월 이후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미국 적정 주가 이런 걸 추정해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산업 생산 고용, 예,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거로 하면은 한 3,85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4,300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네. 이거 제가 생각하는 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다. 한 10% 정도 오버슈팅 했네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해 버리더라고요. 되돌림을 하고 있다. 예, 되돌림을 하고 있다. 네. 조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였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 말을 안 믿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파월은 계속 긴축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아니야 금리 내려줄 거야 그러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예. 현실을 바라본 거 아닐까요? 뭐 파월이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뭐 파월은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네. 예, 계속 그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네. 뭐 할 말 한 거죠. 예, 그런데 시장이 이제 저 7월 물가가 네. 6월보다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하락했죠. 예, 조금 하락이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다.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시장이 그런 기대를 가진 거죠. 파월은 연준 의장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예, 그런데 저는 뭐 중기적으로 보면요. 시장이 연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일전에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외환시장, 네. 채권시장, 예. 주식시장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똑똑하냐.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기억하세요?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주식시장이 좀 바보 같지 않았나. 채권시장은 이미 미국채 10년물이 그 전부터 반응하면서 위로 이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큰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채권시장은. 그렇죠. 주식시장만 이렇게 막 변동하는 게 그간 조금 주식시장이 바보같이 행동한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외환시장이나 그 채권시장은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미국채 10년물도 그렇고 뭐 달러 인덱스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 과민 반응한 건 그 전에 좀 잘못한 거를 되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그 똑똑한 외환시장이 135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막 1400원 간다, 1500원 간다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적정 환율 뭐 해보지만은 네. 어떤 모델을 쓰냐, 어떤
기준연도 사용하느냐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적정한 율은 저는 없다. 아, 예, 이런 식으로 그때 다르다. 예,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면 한율 한번 추세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뭐 HP 필터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추세를 이거 빨간 선이 추세를 구해 보니까 지금 추세선이 한 1280원 정도 돼요. 근데 추세선에서 지금 한 5% 정도 2로 갔거든요. 약세로. 예, 원화 가치가 장기 더 많이 간 추세선에서 거라는 예, 거죠? 더 많이 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도 가면은 또 하락을 해요. 추세선으로 와요. 근데 추세선이 1280원이니까 뭐 과거처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예, 낮다는 것이죠. 이제 추세선상으로는 1280이다. 예, 예. 근데 1350까지 갔었던 예. 거다.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더 약세로 조만간 가기는 어렵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달러 가치가 언제까지 강세로 갈 것인가. 예, 그걸 보기 위해서 저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계속 뭐 제가 전망보다 다른 IB들은 IF 전망 보는데요. 근데요, 지난- 죄송합니다. 중간 말까 죄송한데 예. 다른 기관들 전망 다 틀려요. 아마 교수님이 더 맞으실 거예요. 예. 근데 IMF가 이번에 7월 달에 경제 전망을 수정했지 않습니까? 네. 수정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제일 많이 낮췄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 1.0, 유로존 1.2, 일본 1.7%. 유로존이 더 높네요. 일본 유로존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유럽 망할까 말까 지금 그 걱정하고 예. 있는데. 근데 올 상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네. 유로존, 일본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IB들 전망을 한번 봤어요. 이거 최근에 IB들 전망인데요. 네. 뭐 대부분 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BOA, 노무라, 도이치뱅크 이거는 내년에 미국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하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내년에요. 예. 근데 저도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 거시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모델은 노무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노무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예. 네. 예, 그런데 모델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면요. 실제는 우리 이제 한 소장님도 용서 오래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모델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 실제는 더 낮게 나오거든요. 아. 왜 그렇죠, 소장님? 그런 경향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잘 못 잡아내서 그래요. 결국은. 예, 모델은 추세를 반영하니까요. 네. 이 약간 성장률이 낙관적으로 보고. 오르게 나올 때는 실제치가 더 높고요.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추세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노무라 예측한 것보다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세게 보시네.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올해는 뭐 일본 금리는 더 이상 못 오르고 미일, 독일 뭐 이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가 됐는데요. 축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1.1 정도면 상저하고 예. 상반기에 많이 안 상반기에 좋고 많이 하고 하반기에 좋아지고. 예. 그러면 진짜 안 좋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올해 상반기가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전기비 연율이니까요. 전기비 연율. 예, 전기비 연율이니까.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제가 잠시. 그래서 이렇게 뭘 저한테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이제 지난 7월로 돌아가는데 지난 7월의 반등은 그거였거든요.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것이다. 혹은 올려도 금방 내려줄 것이다. 페드 피봇. 이제 이번 달 초에 가장 핫했었던 단어가 페드 피봇. 그렇죠. 페드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낮춰줄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간 건데 파월은 무슨 소리야? 우리 그렇지 않아.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뉴욕 연은 총재가 굉장히 장기간 유지할 거라고 했거든요. 연은 총재가 중립에 가까운 사람이죠. 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요새 다 매파적인 전부 다 매파긴 한데. 다 매파여서 네. 카시카리도 비둘기인데 거기도 매급으로 얘기하대. 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긴 한데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연준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데 지금 교수님 이야기는 내년에 금리 낮춰줄 거다. 예. 이게 다른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실패를 했었던 그 투자자들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고용이나 물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이번 주말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8월 고용 네. 동향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뭐 컨센서스가 뭐 적게는 27, 뭐 많게는 30만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그거보다도 낮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가면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거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9월 FOMC 이전에 또 8월 물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8월에는 7% 중반대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5%대 초반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4% 하반기에는 뭐 2, 3% 그쪽 그렇게 많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소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위축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그 연준 점도표라는 것도 늘 그때 당시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뭐 연준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그 고용 물가 데이터를 보면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매파에서 조금 약한 발언을 좀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9월 FOMC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이 강성 발언을 하는 거는 시장을 길들이기 위한 차원이다. 예, 정치적 발언이다. 예, 그렇습니다. 9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9월 FOMC에서는 뭐 또 경제 성장률, 뭐 실업률 다 재전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 성장률은 더 낮추고 실업률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 좀 높일 것 같고요. 예, 점도표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월보다 점도표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점도표 없앤다고. 점도표 맞지도 않잖아요. 네, 맞지도 않지만 지난주 없앤다고 그 이야기를 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네. 변한데요. 거기 위에 보면은 연준의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 나오죠. 예. 결국 그게 고용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사실 미국 경제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증가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3분기까지는 다시 그 플러스 성장할 텐데 4분기 같은 소비가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가계 저축률 보니까 장기 평균이 한 7% 좀 넘거든요. 근데 지난 7월 통계 보니까 5%로 좀 낮아졌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예. 네. 이자 내고 나면 쓸 게 없어요. 우린 다 해요. 네, 그래서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약간 GDP 나오고 보니까 지금 3분기에는 한 1.3% 정도 네.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던데요. 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 내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좀 깊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뭐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달러가 약세될 것이다. 성장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는 이번에는 소비 쪽이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거 진짜 침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는 순수출 마이너스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고 2분기는 재고 조정이었었거든요. 근데 2분기를 제고하고 건설 투자가 큰 폭 감소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죽인 건 재고 조정이니까. 근데 3분기, 4분기 뒤로 넘어갈수록 소비가 침체를 주도한다. 그렇죠. 예. 그 진짜 침체인데. 그래서 달러는 좀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될 거다. 이거는 저 국제결제은행 그 BIS에서 하는 실질 실환율 추정이거든요. 네. 예, 이거 보니까 7월인데 달러 가치가 한 30% 가대평가돼 있어요. 네. 근데 이 30% 가대평가인 정도가 어떤 때냐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네네. 이때 미국이 그 90년대 중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했다.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네. 이때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 정말 그 낙관적이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신경제. 예, 예. 근데 그만큼 지금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달러 너무 강이다. 예.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엔화를 사야 되겠는데. 예, 엔화는 지금 한 거의 40% 이상 가속평가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달러 ETF 지금 줄이고 있고요. 네. NETF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이게 좋은, 좀 좁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정보.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뭔가 이 괴리가 많이 벌어지거나 많이 오른 것도 떨어지게 돼 있고 많이 떨어진 것도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뭐 인생의 진리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어차피 그 유로나 엔이 약세인 건 뭐 유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엔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따라가 달려서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보면서 제일 싼 것이 지금 N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가 많이 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많이 많이 예. 싸졌죠. 예, 네. 예.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싸졌다고 보는 거는 뭐 명목 GDP에 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뭐 8월 수출 동향이 발표됩니다만 일평균 수출하고 제가 주가 관계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M2하고 코스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은 장기적으로 한 58% 정도 됐거든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예, 좀 어느 정도 평균이 지금 50%예요. 아, 많이 떨어졌네요, 그럼. 그래서 뭐 유동성이나 실물에 비해서 우리 주가는 상당히 그 저평가됐다. 예, 제가 만약 산다면은 N하고 우리 코스피를 사고 싶.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예. 두 개가 저평가됐다는 거죠. 저평가되는 저평가돼 이제 있다. 자산 중에 통화는 엔화, 예, 주식은 코스피.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9월에 한 번 더 반등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시는데 어떤 지표로 보면 그런 그 전망을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올해 그 전망하면서 상반기 안 좋다. 네, 3분기는 반등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분기 반등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것이다. 네, 그 이유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 코스피 저평가됐으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달러 베이스로 코스피를 환산해 보면 뭐 한 2,200? 굉장히 싸졌죠. 네. 네. 2,200. 뭐 환율이 그렇죠. 10% 그보다 더 아래일 것 같아서. 네, 2,200 밑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6월에 뭐 한 코스피 이번 달에도 한 3조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순매수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1,350원은 뭐 너무 높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네. 네. 환율 하락을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에도 주식을 더 살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서 주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